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느냐? 자, 광고 수익률 513% 나오고요. 전환율과 클릭률을 봐주세요. 엄청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20%라는 거. 네, 20%라는 건 웬만한 브랜드 제품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지만은 저는 이런 거를 매번 이 부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1에서 3%, 잘 나오면 5%라고 와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압도해 버리죠. 보통 제가 못 나와도 거의 10% 정도 나오거나 보통 10에서 20% 사이값이 나옵니다. 그 쿠팡 랭킹순이 이제 판매도 인기도 이런 모든 요소를 보면서 나온 수치인데 이런 것 2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관한 작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사례를 실제 제 적용 사례를 갖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자, 수험 시계를 판매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험 시계에 대해서 과연 고객들이 어떤 구매 동선으로 고려해서 이제 이걸 사게 될지 이런 걸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판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객들 기대치와 제품의 특성에 맞는 썸네일을 우선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제는 뭐냐? 이미 판매할 상품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고객들이 찾는 수험식에 대한 소구점이 있겠죠. 소구점이라는 단어는 뭐 아시겠지만은 내거를 내가 살만한 마음의 동기 이런 걸 소구점이라 합니다. 그 소구점을 찾아서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연출할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전 여기 의도를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네. 그 수험 때 쓰이는 갑자기 수험이래. 그 시험 순간에 수능 네. 시험에 이제 네. 쓰이는 거라는 느낌이 나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선물의 의미로 합격을 그 뭐라고 써있지? 눈이 기원해라는 네. 약간 이거 선물로도 주면 되겠다라는 느낌도 네. 이제 들고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의도와 맞게끔 잘 설명 주셨는데, 물론 이제 집중해 보시겠지만 하시겠지만은 요 썸네일은요 다양한 표본군을 다 모아올 수 있는 그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선물용도 있고 이제 그 기타 다른 부분에서 후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미 이미지를 뜬 순간 사람들이 눈치채게끔, 우리가 인지 능력은요 진짜 카메라 셔터가 착각하듯이 그 순간에 바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바로 이미지가 매칭이 딱 되면은 그 이미지를 클릭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그 제 의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이미지를 연출했냐? 자, 첫 번째는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착용 시에 어떤 정도 크기로 보여지는지 느낌을 전달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수능 시험이나 어쨌든 국가고 시험 같은 거는 자주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 요새는 전자시계를 많이 차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수험장에서는 전자시계는 착용 금지거든요. 그랬을 때 아날로그 시계를 착용했을 때 이게 과연 내 팔목에 어느 정도 크기로 할지, 어쨌든 우리가 좀 예민하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10까지 그 예민하게 그런 동선을 체크한단 말이죠. 거기 안에서도 내 팔목에 올려있는 요거는 적당한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험장에서 일하는 수험생이라는 느낌으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험장 분위기 보시면 여기 OMR 카드 그리고 뒤에 그 문제지 있죠. 그 앞에다가 손을 배치해놓고 마치 내가 마킹을 발로 하는 그 직전의 순간으로 이 이미지 보고 나는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이 제품과 내가 현실 상황과 이미 동기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느낌으로 왔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1차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험장에서 시험 보는 분위기 현장,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함께 이제 시경 창했을 때 숫자판이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예시를 전달한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 쿠팡이든 네이버든 SEO, 그러니까 상품 등록 최적화 기준 중에 하나가 썸네일은 반드시 누키컷을 넣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모든 제품이 그게 결이 맞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거 보면은 반드시 꼭 누키컷이 아닌 것도 구매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썸네일을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실제로 이 제품을 샀을 때 내 착용 올랐을 때 시계 눈금판이 얼마큼 잘 보이는지 그거를 제품에 대한 기능성에서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험생뿐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메시지 공간도 제가 기획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요소들은 뭐냐?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오늘 마케팅 외에 제 상품 기획 단계 학습도 알려드리는데, 이 학습 이 상품 기획 단계에서 그 여러 요소 그냥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는데 내가 생각하는 10가지 요소를 2가지만 하겠다면 기존 판매자들은 저는 그 10가지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 그거를 해야지만이 내가 나머지 8명도 내 제품을 주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더 클릭률 늘고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매도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판매자보다 제 제품이 더 클릭을 많이 받고 더 구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해도 더 원하는, 그리고 오가닉 노출도 더 잘 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썸네일. 이런 식으로 일관화 작업에 내가 그런 기획 의도를 담은 썸네일을 제작해서 올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즉 고객의 소구점을 전부 공략을 하는데 썸네일 안에도 그 소구점을 전부 다 최대한 집어넣어서 맞습니다. 이제 네. 공략을 해서 썸네일을 만든다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의도가 담긴 썸네일은 뭐고요? 썸네일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원하는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제가 1번, 2번, 3번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들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선물하고 싶은 사람은 선물 이미지인데 좋아 보여서 클릭할 수 있고, 수능 시기가 필요한 사람은 현장 분위기가 더 와닿기 때문에 클릭할 수 있고, 그쵸? 나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한 기능성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느낌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니즈의 소구에 맞는 사람들 그 클릭하겠죠? 그런 사람들 모으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옆에 경쟁사들이 리뷰 1000개, 2000개, 뭐 999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도 내 제품이 먼저 클릭을 눌러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미 없이 광고비를 날리지 않고 여러분들 상품을 클릭 받아서 내가 준비가 잘 되면 구매가 잘 일어나겠죠. 이게 수험시계라는 그 카테고리에 다 포함이 되는 대상군들 1, 2, 3번을 전부 포함시켜서 이제 이거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건 약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타겟팅을 다 담아야 되는 그 상품 공간. 네. 예를 들면 수험시계가 아니라 시계라고 들어간다면 네. 이때는 오히려 이제 수험시계처럼 하나의 타겟팅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나눠질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 네. 지금 우리가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대표님들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정확하게 타겟팅한 시장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얘도 좋을 것 같고 얘도 좋고 얘도 하면은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판매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물론 수요 추이를 매년 매 분기 매 시즌마다 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고시라는 거는 1년 크게 뭐 그 4분기로 나누겠죠. 자주 본다 하면은 그 분기마다 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새는 이렇게 또 핸드폰 금지하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거를 거기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들어간 제품입니다. 제가 굳이 왜 이 플라스틱 시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 사람 니즈에 맞는 제품인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겟팅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 원하는지를 알고서 그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상품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큰 시장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들어갈 타깃 시장을 어떻게 정하고 그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상대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떤 경쟁 우위점을 갖고 내가 판매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게 있으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셀 수도 있지만 네. 수험시계라고 하면 우리가 수능 때만 생각하고 그 시즌이 사실 그 시즌 줄겠죠. 그렇죠. 근데 그 메인이죠. 시즌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마케팅적인 것으로 약간 네. 저희 같은 슈퍼마케팅이라든지 대다수가 같이 쳐가지고 네. 어떤
문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면 네. 이건 그 수능 때만 공략이 아니라 늘 그 이제 기말고사 무슨 고사 많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전부 공략을 할 수 맞습니다. 있게 변할 수 네.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선물해 주는 사람들이 만약 어머니라고 치면은 네. 어머니가 보는 타겟팅의 이런 쇼폼 영상들을 수능식에는 수능 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미리 모의고사마다 이 시계로서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문화 흐름을 쇼폼을 네. 계속 친다면 네. 이런 상품은 시즌만 있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볼 때마다 같은 시계를 착용해서 연습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 더 많이 생기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케팅 퍼포먼스와 기획력이 있다면은 좀 더 다양한 환경을 다양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 트래픽을 더 문화의 하나의 현상 흐름으로 만든다면은 오히려 더 수요가 더 탄탄해지고 내가 그걸 주도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트래픽을 내가 전부 받으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정말 좋은 의견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썸네일을 준비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썸네일의 의도를 잘 풀어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클릭을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 니즈에 맞게끔. 그럼 전 앞전에 어떤 거를 포인트를 줬죠?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그 선물과 그 시계 네. 디자인으로서 잘 보이는 네, 것과 그렇죠. 네.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약간 그 경계가 애매한데 그 현장감과 내 이질감이 없다는 거를 네. 내가 이제 크기나 이런 볼륨감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정말 그런 내용들이 이 상세 페이지에 녹아 들어 있는지를 아마 고객들은 검색을 할 겁니다. 즉 소구점을 공략한 썸네일 그대로 네. 상세 페이지가 그 소구점 공략한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썸네일이 잘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을 체계적으로 설득시키는 가독성 높은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시계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맨 위에부터 이제 밑이거든요. 순서를 갔는데 요 안에 모든 요소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뭐랄까 그 좀 성향상 좀 서두르시는 고객분들은 앞에 일부만 보고 하는데 그 짧게 얇은 1초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클릭하고 들어보고 이탈하는 데까지가 여러분도 혹시 그 고객들이 얼마 만에 이탈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으나 3초요? 3초? 1초? 3초? 3초는 굉장히 길고요. 거의 1초에서 0.5초 사이입니다. 즉 이거 쇼폼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딱 네. 바로 1초 안에 그게 안 되면 그냥 맞습니다.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 페이지 첫 단을요 어떻게 기억해냐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기억을 정말 이걸 명심하세요. 제 2의 썸네일로 칩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어그로를 끌어서 썸네일 클릭 받았다면은 그다음 상세 페이지에서는 그거를 두 번째 연타를 날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썸네일에서는 텍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텍스트를 쓴 썸네일로 이제 고객들의 구매 동기를 환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나와야 될 거는 이제 메인 타이틀인데 제가 여기 제가 준비한 내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프레임을 가두는 겁니다. 수능은 물론 국가 검정 시험에 꼭 필요한 아날로그 시계라고 제가 명확하게 타겟팅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당신은 이걸 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도 갖추고 패키징 갖췄다. 이미 이거는 요 패키징 어떻게 나냐면 제가 기획 단계에서 다른 판매자들의 제품을 다 구매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까?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런 케이스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라고 말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구 대기업이 있죠. 땡으로 시작하는 모닝 땡으로 시작하는 예. 네,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놓치는 거를 저는 더 챙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아까 고객 구매 이제 동사에서 표준 범주를 더 넓히는 이제 마켓 퍼널 이러해서 모객행 할 수 있는 그거를 요소를 더 추가한 겁니다. 선물을 하고 네. 싶어하는 사람들의 네. 타겟팅을. 근데 여기서 더 전 한 달 더 나아갔어요. 이게 뭐냐? 제가 여기서는 이게 조금 더 확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잘 보이시나요?
나중에 보일 텐데 요거 좀 네, 제가 확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할 때 네. 보시면은 네. 이 노트북이 저희 소구점을 맞추지 못하네요. 이게. 저랑 오랫동안 일을 해본 친구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괜찮아요. 천천히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자, 한 번만 더. 네. 괜히 긁고 부스럼 만들지 마십시오. 자,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여기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마음을 주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케이스만 한번 포장, 어쨌든 케이스는 포장이지 않습니까? 빼면은 없어집니다. 어디가 버리겠죠? 근데 메시지가 소중해서 고마워 간직할래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죠? 아, 시계 뒷면에 네. 뭘 새긴 거예요? 시계 뒷면에다가 어떻게 했냐, 정말 이 사람을 진심 응원한다는 의미로 제가 행운을 부르는 이제 그 네이클로버와 그리고 굴러 짧지만 담대한 그 명확한 메시지를 각인을 해서 새겨놨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다양한 라이벌사들의 네. 그들이 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장점, 단점 플러스 소구점을 그 타겟팅의 소구점을 공략해서 나만의 제품을 개발해 왔을 때 이런 차이를 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네. 이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가격 네. 경쟁에서 올릴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개발 포인트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고 다니면 마치 부적과 같은, 우리가 뭐 기념품으로 진짜 인쇄된 그런 합격 부적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받자마자 이제 뭐 심한 말로 쓰레기통을 지켜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시계를 풀 때는 언제나 한번 뒷면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나를 이걸 진심 응원했던 사람의 마음을 한번 더 느끼면서 제품에서 주는 만족감 플러스 이제 가심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는 감성 마케팅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걸 넣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더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상단 부분에는 큰 틀에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부연 설명을 빨리 고객들을 눈을 잡는 겁니다. 요소들을. 그래서 왜냐면 처음부터 장문의 텍스트 이런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요소로 눈에 띄는 가독성 높은 그 텍스트 메시지와 이제 이미지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부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다 풀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보통 영화든 어떤 거든 썸머리 할 때 예고편 보지 않습니까? 앞단이 예고편이었으면 이제 본편을 보는 겁니다. 본편에서는 앞서 뿌려놨던 것들을 마치 우리가 떡밥을 뿌렸다지 않습니까? 떡밥을 회수하는 그런 것처럼 요소 하나를 이렇게 가독성 높게 이제 제품에 대한 유형 이미지와 상세 부연 설명,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나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앞전에서 다음에 썸머리로 한번 이미지 컷을 보여주고 이게 나올 거야 예고를 해주는 거죠. 고객들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어라는 거를 한번 여기서 또 찍어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 순서에 맞게 가성 좋은 숫자 이런 식으로 가성 좋은 숫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풀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긴장감이 딱 들어주고 이런 게 나올 거 예고편 받고 그다음 본편을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영화를 만약에 내가 드라마든 영화 그 각본 극작가가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이 흥미 이끌려면 어떤 식의 전개를 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해 보시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잘 하시는 분들 네. 저는 좀 많이 봐요. 네. 판매 순위 위에 있는 분들. 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된 것들을 좀 요새 네. 종종 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예. 필사라라, 마찬가지로 내가 상습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제품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들을 benchmarking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써서 내 머릿속에 가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 그 요소들이 엄청나게 입력값이 커지거든요. 그런 요소로 제 바탕으로 이제 이미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는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그게 기획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손이 이제 기능이 딸린다면은 이런 거를 이제 기획안을 갖고 이제 우리 재능기부 사이트 크몽이나 이제 다른 업체를 맡겨가지고 원하는 완성도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목이 괜찮습니다. 사실 아침에 편도가 부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제 하단에는 마무리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이 뒷부분은요, 이제 대표님들이 판매하시는 이제 상품의 상태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이미지 컬 더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를 더 한다라든가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절대 상단에 뭐 배송 언제 된다, 이벤트 있다, 리뷰 있다. 저도 네. 똑같은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 네. 소고점을 후킹을 빵 쳐서 집중을 시켜야 될 걸 그 네. 타이밍에 뭐 상품 1+1 이벤트 네. 한다, 뭐 한다, 이런 쓸데없는 걸 왜. 네, 고객 말씀 주셨는데 고객들은 이 제품을 살지 않을지 정하지는 않은데 관심도 없는데 이거 하면 이벤트 하는 그런 눈에 들어오지도 근데 않습니다. 그게 되게 많아요. 네. 요새 어디 맡기면 네. 다 똑같은 폼으로 네. 만들어준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좀 긴 호흡, 요새 또 트렌드 바뀐 게 뭐냐면은 긴 호흡으로 예전에 제품 스토리를 설명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쇼폼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객들의 인내심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 예전 게이지 높았던 지금 요격이기 때문에 예전에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긴 내용인데 우리 이 정도 좋아라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롱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숏폼으로 짧게 제품의 핵심 키워드를 갖고 그거 안에서 압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카피라이팅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는 그 상세 페이지 필수 요소 중에 카피라이팅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최초에 떠는 그 장면에서 사람 얼마나 후킹할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이 못한다면은 구매 전환율이 썩 좋게 나오지 않고 클릭했기 때문에 CPC 광고비만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그것의 답은 네. 딱 하나예요. 그냥 소구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 소구점을 후킹으로 얼마나 카피라이트 딱 한 줄로 딱 표현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잡아야 된다. 네. 네. 자, 이렇게 상세평가 준비됐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세 가지 요소 있다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견을 제시하는 리뷰 세팅입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사회적 증거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 제품을 할 때 저는 특히나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내 제품 좋다고 얘기해도 고객들은 처음에는 내가 테스터가 돼서 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리뷰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리뷰도 퀄리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제시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사회적 증거,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 고객들이 생생한 체험 리뷰 이런 거를 달린 것들이 훨씬 더 내가 판매자보다 고객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별로 그 레퍼런스 환경이 또 그 결이 맞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들이 이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줬던 세 가지 요소 있었죠. 뭐 하나는 잘 보인다, 저소음이고 뭐 깔끔하고 편하게 좋다, 괜찮다, 그리고 여기 선물용도 좋다. 이런 의중을 갖고 전부 다 여기다 녹이는 겁니다. 정말 기획하는 의도와 맞게끔 소비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에 제시한 고객들의 구매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상품 리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매 욕구의 이미지와 결이 맞는, 이미지라는 거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죠. 자, 그 결이 맞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클릭하고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더 와닿도록 제품이 전달돼 가지고요. 그럼 이거를 네. 다 글을 써서 드리나요? 그 리뷰 작업? 아니면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파트 2에서 마케팅 예. 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결이 맞게 제품이 전달돼야지만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쿠팡 광고하시면서 자주 보게 되시는 화면이 있는데, 그냥 썸머리 창입니다. 자, 수능식의 자동입니다. 자동이라는 거는 매출 최적화, 우리가 쿠팡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쿠팡 광고를 집행하는 겁니다. 자, 광고 수익률 513% 네, 나오고요. 전환율과 클릭률을 봐주세요. 엄청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전환율이 네. 20%라는 거는. 네, 20%라는 네. 거는 웬만한 브랜드 제품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지만은, 저는 이런 거를 매번 이런 앞에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나서, 그리고 쿠팡 AI한테 이 제품 좋은 걸 설명해 주니까는 쿠팡 AI가 더 타겟팅이 맞는 사람들한테 노출되다 보니까는 그 노출된 사람들 타겟이 정확하게 제가 타겟팅을 잘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전환율
일단 클릭률 1.15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쿠팡에서 검색만 해도 그냥 뿌려지는 것만 해도 그냥 클릭률 그 노출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를테면 100명이 들어서 한 명이 클릭했다 그러면 클릭률 1%입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쿠팡에서는요. 1000명에 노출되면 그 중에 한 명이 클릭을 합니다. 저는 이미 거기서 10배 이상의 사람들한테 썸네일로 사람들 마음을 확 잡아당겼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거기에 소구된 만큼 내가 구매를 그 동기부에 맞게끔 상품을 잘 내가 설명을 해놨는지를 상세 페이지부터 리뷰까지 참 준비를 잘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전환율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클릭을 100번이나 들어온 사람이 자 100명 중에서 21명이 이걸 구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릭률 이 정도 뭐 많이 워낙에 큰 키워드 같은 경우 클릭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환율은 정말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말 고객들 제대로 소구가 됐는지 이 부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1에서 3% 잘 나오면 5%라고 와 잘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압도해 버리죠. 보통 제가 못 나와도 거의 10% 전후 나오거나 보통 10에서 20% 사이 값이 나옵니다. 네. 와. 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상품이 안 팔리지 않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즌 때 단 며칠 동안 1000몇 개가 나갔어요.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 나갑니다. 비시즌인데도. 근데 일반 그런 타겟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겠죠. 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자, 광고비가 아깝지 않은 높은 구매 전환율로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고를 끌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 광고비 돈 아깝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이런 세팅을 다 한 것과 안 한 것과 광고의 효율이 네. 확실히 차이가 있겠네요. 네. 가끔 이제 그 업체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높게 나오느냐. 본인들도 놀라세요. 왜냐면은 전 당당히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광고가 잘 돌아가게끔 세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요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일관화 요소들이거든요. 썸네일, 상세 페이지, 리뷰에 아우르는 말씀하셨던 그 요소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 게임이 이제 CPC 광고, 그쵸? 우리가 뭐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외부 트래픽 마케팅을 끌어올 수 있는 쇼폼 그런 릴스 이런 영상들이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플랫폼 내부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돌리려면은 이 정도 세팅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결과값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가서 아날로그 시계라고 검색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이 제품이죠. 자, 세 번째. 어디에 떠 있죠? 2위에 떠 있네요. 네. 쿠팡 거기 그 쿠팡 랭킹순이 이제 판매도 인기도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나온 수치인데 이런 분 2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환율 높은 광고를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매출도 이제 서로가 광고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죠? 그 마라톤 치면 페이스메이커 아니면 러닝메이트 같이 더 힘들지 않고 같이 나란히 달려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 등산할 때 누가 살짝 등만 밀어줘도 금방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선순환 효과를 내면서 계속 오가닉 노출도 상승하고 매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옆에 그 다른 판매자들 그 리뷰 수 몇 개인지 봐보시겠어요? 재밌는 거는 저는 지금 현재 3등인 제품을 보고 이 시장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리뷰가 몇 개죠? 3,000개 있네요. 그쵸. 자, 네. 1등은 몇 개죠? 4,600개 있어요. 자, 이 시장을 저는 올해 들어가서 2등을 만들었습니다. 오.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후에 나오는 마케팅 요 요소들을 다 준비해서 본격적인 마케팅 작업을 했을 때 그 플레이가 제가 톱니바퀴 물리듯이 잘 돌아갔을 때 얻게 되는 결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팡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쿠팡의 AI를 그 노출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정확히 집행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거를 제대로 익히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아무리 초보더라도 아무리 그 쟁쟁한 판매자들이 옆에 있어도 얼마든지 나도 상위 노출해서 한두 가지 제품으로 뭐 적게는 뭐 1,000만, 2,000만, 많게는 수억 원 이르는 그런 재미난 매출을 내면서 재밌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 시계 하실 때 초기 자금이 얼마나 드셨나요? 초기 자금이요? 일단 처음에는 공장 제가 원하는 기획 의도를 담은 제품을 만들려면은 공장 단위와 거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최소 MOQ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MOQ가 되게 많았어요. 색상 옵션 하나당 5,000개씩.
5,000개라는 게 말이 5,000개지 사실 이게 원가가 좀 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기획 의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뒤에 각인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이제 2,000원 후반대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서 2,000번 남는 게 있느냐? 근데 아까 제 광고 효율 보셨죠? 그리고 광고는 광고일 뿐입니다. 오가닉 매출 비중이 70%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에서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오가닉 매출까지 합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매출 총계 대비 광고 로아스 값은 1,440%가 나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집계했을 때 무조건 1,00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구조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걸 했을 때 5,000개씩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자 2만 개입니다. 제가 총 두 가지 그 사이즈 두 개, 색상 두 개니까 총 SKU가 4개겠죠. 자 그러면 5,000개 2만 개 맞죠? 그럼 2만 개도 만약 3,000원만 잡아도 얼마일까요? 2만 개 3,000원. 2만 개 머리가 6천만 원. 네, 6천만 원 좀 안 되게 물류 비용 뭐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안에 수입을 해왔는데 물론 나는 이 정도 금액이 없는 사람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그 마케팅에서 쇼테일 마케팅으로 올리는 케이스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대표님들은 뭐 내가 소싱을 100만 원, 200만 원 하셔도 얼마든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를 내가 달성한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저는 이걸 기간을 압축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부대 비용을 압축시켰기 때문에 당장 비용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 나와서 진행하긴 했지만은 효과는 확실합니다. 남들 2년 3년 걸릴 거를 저는 단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리고 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 그 CPC 광고를 집행할 때 들은 비용이나 이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이 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드리는 방식은 마켓 방식이 뭐 여유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제가 두 가지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 초보자를 위한 그리고 이제 막 내 제품이 없는 대표님들을 하기 위한 적합한 마케팅 기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직접 기여를 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제 마케팅 기법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혼자서 써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제 내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이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예. 뒷단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노출도가 올라서 이제 판매가 잘 될 것이고 이때부터 비로소 나만의 캐시카우 아이템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져놓기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생적으로 큽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큰 아이템이 이번 겨울 시즌 템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동적으로 이제 쿠팡에서 이제 광고 구자도 열어주고 그리고 뭐 쿠팡 외부에서도 제 제품을 퍼다가 날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뭔가 꼼수 같은 방법으로 절대 팔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브랜딩해서 제대로 상위 노출을 시켜보는 경험을 가져보시면요, 굉장히 뭔가 기존에 이제 흔한 그런 샐러드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한 단계 도약한 위쪽에서 판매를 하실 거고 그렇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매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필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요소만 다를 뿐이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물건을 산 주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심리는 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캐시카우 아이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일관화 작업이다. 굉장히 길게 설명했네요. 이렇게 마케팅 네. 전에 이제 그 전 이야기만 지금 네. 한참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 수업이 좀 길고요. 뭐 그렇긴 한데 대부분들이 다 모르셨던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5년 정도 판매하신 분도 지금 그동안 내가 헛팔았구나, 헛장사했구나. 네. 조금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 소점에 관련돼서 풀이하는 거를 되게 중시하는데 네. 그걸 세세하게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좀 많이 네.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꼴로 매출 잘 익히신 대표님들은 어떤 변화가 발생해 버리면은 바로 도태돼 버립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 아무리 쿠팡 로지 바뀌든 네이버 로지 바뀌든 어떤 변수가 있든 이게 미국이든 아마존이든 뭐 쇼피든 어디든 간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알아가시면은 앞으로 판매하시는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앞전에 이제 세 가지 그 일관화 작업이 다 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필수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리뷰어들한테 구매를 요청하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쿠팡이가 있다. 쿠팡 AI가 리뷰어가 그걸 작업하느라고 하나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어비징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아 그럼 그 리뷰 작업 할 거면은 먼저 이제 하고 리뷰 작업을 해줘야 네. 이제 쿠팡 AI가 아 이게 진짜 리뷰구나. 네. 그 정도까지 얘가 그걸 다 체크를 하나요? 가끔 이게 제가 아까도 궁금했던 게 리얼 클릭 트래픽이라는 게 즉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쿠팡 어떤 기능이 아니라 이게 이제 트래픽을 만들어주는 어떤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네. 우리가 전산사 공중의 공중파를 이게 어느 게 어쨌든 정확하게 IP 값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이 개개인마다 디바이스마다 IP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진성으로 사람이 마치 진짜 클릭해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네. 저 위에 플레이어들은 뭔가 좀 복잡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만 또 써준다 하면은 이거 오늘 되게 살 떨리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실제 고수들은요 뭐랄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요소들을 자유롭게 씁니다. 사실 이런 걸 우리 흔히 말해서 그레이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합법과 위법, 위법은 아닌데 뭔가 편법이죠. 더 좋게 해서 합법과 편법 그 중간입니다. 좀 옅은 그레이가 되겠네요. 그 실전편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전략이 쫙 다 있는. 그럼요. 제가 어쨌든 항상 뭐든지 예고편 있으면 볼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탑 플레이어들이 실제 보면 네. 어떻게 이걸 이 소스들을 갖고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가 네. 거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게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도 똑똑하셔야 돼요.